최소한 2개씩 청문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실 것을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권의 통합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전국 현안과 범야권 통합 방안까지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신 이태규 의원과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출연이신데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그 전국 현안인 인사청문 관련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이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은 이제 불발이 됐고 문 대통령이 오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까지 연계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 건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그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는 것은 야당의 의사,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네.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이제 뜻으로 읽혀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서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야당과 국회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화 타협의 정책을 안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인사청문회를 할 적에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협조해 주는데 이건 정말 도저히 정도가 심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처럼 정말 국민 혈세를 가족의 외유에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사람들, 또 밀수 의혹까지 받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국민 상식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저께 연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청문회 제도 탓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도 탓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정비리 인사만 골라내는 대통령의 인사철학과 기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동의 없이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문재 인사들이 지금 29명이나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 세 개 정부에서 현재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30명인데 만약에 이번에 3명을 임명을 강행하시게 되면 이 세 개 정부의 통합보다 더 많은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정치는 대통령께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관 후보들과 총리 후보자의 어떤 인준을 연계하는 거 이거는 뭐 네. 야당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개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인준 표결은 인준 표결대로 하고 또 장관 부적격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은 그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특별 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의 지난 4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뭐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한마디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실망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국민들이 지난 4년간의 어떤 오류, 무능,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거짓과 기만 이런 부분에서 좀 진정한 성찰 있는 그런 반성문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자화자찬으로 일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께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말 달나라 달린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의 국정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저는 완벽하게 실패한 정부였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치라는 이 정치 자체가 실종이 됐고 또 이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실종돼 있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정책의 폭망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또 동맹여교도 완전히 실패했고요. K 방역 그렇게 자랑했지만 결국은 방역의 최고 단계는 결국은 백신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12개국, 10대 경제 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100위 바깥에 있는 지금 백신 빈국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런 책임에 대해서 어저께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좀 잘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고용 참사 말도 못하는 거죠. 또 이 정권의 내로남불을 위해서 정의와 공정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느 시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게 필수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야당의 입장에서 또 보통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무례하다, 또 탈당은 책임 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 대표가 대통령 탈당을 거론한 이유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진짜 정말 책임 있는 국정에 임해달라고 하는 그런 충정의 고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4년 동안 이게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측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의 통합 대통령이 아니라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서 진영 논리에 휘둘렸던 측면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탈당하셔가지고 이제는 정파하고 손을 걷고 국민 통합과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이런 제안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국민의당 당 관련 현안을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달 그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합당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이제 대표는 얼마 전에 야권 통합을 위해서는 내년 3월 전에만 합당을 하면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합당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합당은 이미 양당이 이 안철수 대표는 전국 당원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했고 네. 거기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어떤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당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합당에 대한 의견은 이미 정리가 돼 있다고 보는데 과연 시기적으로 언제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에 이제 주호영 그 권한대행 있을 적에 합당의 원칙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고 또 현재 김기현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합당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합당 논의가 다시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석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사실인데요.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신설 합당이 가능할까요? 뭐 당대당 통합의 원칙이네. 당대당이라는 게 이제 신설합당과 흡수합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설합당이라는 것은 당명 개정까지 포함하는 것을 신설합당이라고 하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설합당을 원합니다. 다만 이제 협상이라는 건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논의 과정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두 당의 합당이 야권 대통합의 완성이 아니라 중간 단계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윤석열 전 총장까지 포함하는 야권 대통합을 바라보는 어떤 긴 안목과 전략적 관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이것이 당명을 바꾸고 단순히 의석수를 합치는 이런 기계적인 통합보다는 오히려 당원과 정강 정책이 있어서 그것을 정말 혁신적으로 바꿔서 당의 확장성을 가져서 이 통합된 당이 정말 정권교체 대안정당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양당 합당의 어떤 기준과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 문제가 합당의 이제 그 주요 변수가 이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얼마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날 거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잠시 좀 미뤄졌다는 그런 또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김종일, 윤석열 두 사람의 제3지대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가요? 글쎄 그거는 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일체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분들 외에는 지인들과도 이렇게 접촉을 조금 삼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신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대권 구도 뭐 이런 정부의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독자적으로 그걸 할 힘은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응해줘야 이것이 이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러나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결정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상수는 윤석열 총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제3지대 창당이든 뭐든 모든 부분은 다 야권 대통합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1위를 달리고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만 그 부분 지지율이 높은 부분은 야권의 단일 후보를 전제로 하는 지금 지지율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이 분열된다면, 그래서 일려 다야 구도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이 설사 윤석열 총장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야권이 분열이 돼서 다른 후보가 나온다면 쉽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도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이 트로이카 체제가 하나로 딱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안 대표는 문지기라도 하겠다라면서 대선 역할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에 대선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었는데 혹시 마음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 기본 입장은 야권의 대통합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자리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이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 뭐 그런 입장에서 본인의 관심은 현재 대통합에 있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본인이 꼭 후보가 될 필요 안 돼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야권의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야권의 후보군에서 경쟁을 조금 더 흥행이 성공하고 국민적 관심사를 얻으려면 안철수 대표가 거기 빠지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국민의당과 안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권의 큰 방향은 혁신적인 대통합과 이 대통합에 기반한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야권의 갈 길 방향을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한 분이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이런 야권의 혁신적인 대통합을 이루고 그 기반 속에서 정권 교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각오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인사청문 대치 전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야권 통합에 대한 구상을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